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조금 더 길 거라고 합니다. 이런 예보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이 폭염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좀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건 그에 맞는 좀 대응 방안을 미리 생각해 보기 위해서겠죠.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도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언제나 발빠르게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집값 많이 올랐죠. 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중위권의 소득자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PI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9배수였어요. 9배였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19배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10년 전에는 중위권의 소득자들이 연봉 하나도 안 쓰고 그냥 9년 동안 모으면 집을 하나 마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하나도 안 쓰고 안 입고 그냥 그 월급 그대로 다 모아서 저축을 해야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불가능하다라는 소린 거죠. 그만큼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때에 섣부른 투자, 섣부른 내 집 마련, 이런 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저희 프로를 시청하신다고 하면 1시간 내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했을 때에 좀 더 좀 유용한 접근법을 알 수 있을 거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년, 그러니까 20년이 가까운 시간을 일하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야 내 집 마련 한 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에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 내 집 한 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지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생각하고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2부 이 시간은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신수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부평 코오롱 하늘채가 재개발돼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재개발 들어갈 때 이제 이사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매매를 한 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사놓은 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오롱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계역 앞에 있는 대동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는 갖고 가도 될지 아.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동 아파트를 말씀 주신 대동 아파트를 코오롱 하늘채 입주하시기 전에 대체주택으로 좀 매수를 하신 거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이 대체주택으로 매수했던 아파트를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예. 인천 부평의 대동 아파트의 향후 전망 한번 소장님과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 한 템포 늦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서운해지려고 그래, 상담 전부터. 아닙니다. 이 대동 아파트가 이쪽에 보면 부평 쪽에 보면 저기 굴포천역에도 있고 부계동 쪽에도 부계역 쪽에도 있잖아요. 예, 부계역 대동. 부계역에 붙어 있는 대동 아파트요. 예, 네, 좋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체 주택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소리인데 예, 일단 우리 아파트를 먼저 보기 전에
예. 좀 넓은 관점에서 인천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인천이 예.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그 집값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거예요. 예. 최근 2년 동안 인천 다음이 대전이에요. 대전. 예. 그 다음이 서울의 강북. 예. 그 다음이 대구가 되는데 예. 이 소리가 뭐냐? 인천이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 볼게. 인천이 15년 동안요. 예. 15년 동안 50%가 상승을 했어요. 예. 집값이. 근데 최근 2년 동안에 45%가 상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집값 오른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최근 2년 동안에 90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올랐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 예. 요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예. 대동아파트를 지금 매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고민이 되시는 게 저는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지금 부개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일단 역세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출퇴근하기에도 편하고 또 신혼부부들 사회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별로 막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넓은 평 30평대잖아요. 예. 예. 이 30평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 이 30평대 아파트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래서 이래서 좀 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교통적인 건데 이 부평역 쪽에 이제 GTX에 대한 호재가 있잖아요. 예. GTX의 호재다 보니까 한정거장이면 충분히 간접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교통적인 편의성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 있는 반면에 예. 또 하나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 아마도 재건축일 것 같아요. 예. 아파트 자체가 지금 얘네들이 91년, 30년 연안에 들어갔잖아요. 예. 예. 91년에 이제 입주가 준공이 된 거라서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예. 용적률 아시죠? 우리 아파트에. 그거까지는 일단 인천에 예. 인천시 조례에 보면은요. 이건 시행령보다 더 이제 각 지자체별로 또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용적률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 300%가 돼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 조례로서는 250%로 마감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인천시 조례를 보면 300%까지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70% 가까이 지금 용적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찾아 먹은 거죠, 먼저. 예.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예. 토지 면적을 봤을 때 아파트가 깔고 있는 면적을 환산을 했을 때 30평대로는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고요. 예. 25평으로는 뭐 한 900세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25평으로는 뭐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여기 30평 살던 사람들이 예. 추가 분담금 내면서 예. 평수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쉬울까요? 아, 어렵겠네요. 어렵죠. 네. 이 시청자님 말고 내 옆집, 내 윗집, 내 아랫집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재건축의 진행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예. 이 GTX의 아까 호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건 어차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부계역 앞에 있는 부계 대동 아파트 정도 되면 벌써 가격이 선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좀 상승을 한 거고요. 근데 요즘은 아마 좀 꺾여지는 수순일 거예요. 맞아요. 조금 조정받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국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그 PIR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19년 동안을 월급 다 모아서 하나도 쓰지 않고 해야 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예. 거기에 인천은 15년 동안 오른 거에 최근 2년 동안이 거의 90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이 체감하는 게 가격의 상승 폭이라는 건 정말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팔질 않고 계속까지 2주택으로 갖고 가신다? 저는 결사반대. 이건 그냥 매도하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집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시청자님한테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리하시기 바라요. 예. 네, 저희 언제나 한 분 한 분 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게 좀 상담 드렸을 때는 이번에는 이건 매도해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조금 잘 안 팔리더라도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추가 투자도 언제든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무료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너무 어려운 고민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가 있는데요. 네. 자금 여력은 한 3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이 자금 갖고 네.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자녀분의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거주하실 집을 보시는 걸까요? 네네. 뭐 지역적으로나 아파트나 좀 본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조금 봤는데요. 네. 강동구 천호동에 네. 삼성 아파트 네. 59제곱미터. 네. 다음에 관악구 봉천동 현대 아파트 네. 거기도 59제곱미터인 것 같고요. 네.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 아파트 네. 거기도 59제곱미터거든요. 네. 근데 많이 꼭 좀 여기만 돌아보세요. 아니라도 네. 대표님께서 좋은 곳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니까 서울 지역 아니면 좀 다 괜찮으신 거예요? 예, 네. 이제 애들 직장이 네. 하나는 세곡동, 내곡동 그쪽이고 네. 하나는 예술의 전당 쪽이거든요. 강남 서초 쪽이 직장이신 자녀들 네, 두 네, 네, 분의 3억 5천 정도로 내 집 마련을 보셨는데 벌써 네. 임장을 좀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세 개를 우선 말씀 주셨거든요. 강동 네, 네. 천호동의 삼성,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의 현대, 동대문 이문동의 쌍용까지. 근데 네, 네. 혹여나 조금 더 좋은 곳이 있는지 그것까지 네.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 도움 네, 받아보죠. 감사합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녀분 직장이 아까 세곡동이고 네.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얼핏 딱 봐도 네. 이문동에 있는 쌍용은 좀 어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거기서 살고 있어서 엄마가. 엄마 찬스를 아이 돌봄 찬스를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볼 거 없네요. 쌍용 아파트 하셔야 되겠네. 그래요? 뭐 아이 찬스를 하셔야 된다면서. 아니 근데요, 네. 이문동이 너무 네. 남이 날아갈 때는 기억하고. 네. 예. 그러면 엄마 찬스 빼고 예. 그거는 이제 엄마가 좀 고생 좀 하시고 예. 자녀분한테 좋은 차 사달라고 해서 차 운전하시면서 좀 다녀보시면서요. 예. 그러면 이제 엄마 아이를 돌보는 걸 빼고 한번 볼게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자녀분은 그 손주분이 있으세요? 네네. 손주가 몇 살이에요? 8개월. 아이 아주 애기네요, 애기. 예. 그러면 한 뭐 7, 8년 뒤에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 되는 거고. 그죠? 여보세요? 8살에 입학을 하니까. 예. 네, 대충 제가 대충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네. 집을 사면 자꾸 이사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아이가 어리니까 지금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교 이런 것들을 네네. 밟아나가야 되면 처음 그 지역을 네.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신 아파트들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5평대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격들이 8억대 잡히거든요. 예. 8억 원대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자녀분이 3억인가 3억 5천인가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예. 대출을 네. 이용해서 구매하신다는 소리신 거죠? 또 맞벌이를 하니까 네.
맞벌이를 하니까 자녀분들이 그렇게 저거 해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녀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이에요, 따님이에요? 네. 여보세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 따님 직장이 어디예요? 따님이 예술의 예술의 전당이에요? 전당. 아니면은 따님이 세곡동 쪽이 직장이에요? 딸이. 그 TV를 볼륨을 아예 끄셔도 되는데. 아니 사이가 세곡동. 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이 간극이 느껴져가지고요. 일단 좋아요. 그 현대 아파트부터 보면 네. 일단 아이가 어리니까 저는 초등학교도 필요하다고 봐요. 관내 그 초등학교 네. 저학년 때는 부모가 케어를 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바로 아파트 네. 단지 내에 있지 않다면은. 네네네. 근데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직장하고도 네. 가장 가까워요. 세곡동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세곡동하고 따님 예술의 전당이 있는 곳이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헷갈리네. 여기구나, 예술의 전당이. 그러니까 접근하기도 지금 봤던 아파트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단점은 우리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30년 차 됐거든요, 아파트가.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30년 차 접어들었는데 우리 아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조례에 용적률이 허용되는 용적률 자체가 250%예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을 거의 230, 40%를 찾아 먹었거든요, 벌써. 네. 네. 그 용적률이 기존의 용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공공기여를 감안한다고 해도 최대한 지어도 299%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리모델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재건축은 제 판단에는 힘들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 현대 아파트, 봉천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천호동의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네.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연한이 한참 남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리상으로도 그 현대 아파트라든가 거의 비슷해요. 네. 떨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직장들하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얘도 좀 유리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삼성 아파트 자체가 네. 지금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300%가 넘어가는 아파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공공기여로 해서 네. 임대를 같이 끼워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임대가 전체 우리 삼성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네.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네.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 정도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가 뭐 한 60 차지하고 있고 임대 아파트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래 갖고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네. 우리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연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공공임대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비전적으로는 새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장 떨어집니다. 아. 가격의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요. 네. 쌍용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근처에 이제 어머니가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이렇게 1호선하고 여기 경의중앙선인가요? 이런 걸로 네. 해갖고 딱 섬처럼 아파트가 삼각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지금 이번에 그 지방선거 할 때 그 동대문 구청장인가요? 나와서 지금 한참 얘기하는 게 여기 이문 차량기지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개발한다고 한참 선거 운동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접한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그 말은 해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호재들이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일단 손주분 학교 보내기가 좀 번거로울 거예요. 예. 초등학교가 막 굴다리 지나가지고 막 굴다리 골목골목 지나가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한참을. 네네. 그래서 이제 실거주하면서 자녀분 케어하기에는 네. 계속 손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좀 찬성을 하지는 않고 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네. 봉천동의 현대가 가장 괜찮나 보이는 거예요. 새 아파트 중에서는. 네. 그런데 네.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듣고 싶어요. 아니 이제 이 아파트들을 봤다고 하시니까 예, 예. 그래서 얘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거보다는 예, 여기 보면 낯설은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낯설은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내 자녀 잘 케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여기가 이제 자녀분 따님 직장이 예술의 전당이고 여기 사위분이 여기 이제 세곡동이라고 했어요. 네, 네. 자 이쪽이 이제 직장인데 예, 여기서 아까 봉천동 현대보다 더 가까이 보면 여기 성남이 있어요. 성남. 예, 청남. 성남이 있는데 여기 단대 오거리 쪽에 단대 오거리. 네 단대 푸르지오라고 있어요. 예, 지금 봤던 집들에 비하면 정말 하늘이야. 엄청 깔끔, 그러니까 신축급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새 집이란 말이에요. 새 집급. 지금 봤던 집들한테 비하면 거의 신축이에요. 예, 그런데 얘네들은 가격이 좀 있어요. 예. 아마도 그 25평대가 제가 알기로는 9억 조금 넘어갈 거예요. 예, 요게 좀 부담이 된다 하면 예,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중일구역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 신흥역이 있거든요. 바로 단대오거리역에서 한정거장 예, 더 가면 여기 신흥역이라고 있는데 요 아래가 이제 중일구역 재개발한 게 있어요. 예, 여기가 재개발이요? 올해 말에 이제 입주거든요. 예, 입주를 하는데 완전 새 아파트잖아요. 신축.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어마무지하게 높게 책정이 되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성남 네네네. 자체가. 네, 네.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가 있어요.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 힐스테이트 2차. 네. 얘네들은 새 집이에요. 예, 새 집에 앞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중일구역 재건축 재개발한 게 입주를 이제 올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면 예, 올해 말인가요? 올해 말일 겁니다. 입주를 시작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쭉쭉쭉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쭉쭉 차고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성남이라는 자체가 저쪽 강남과 송파와 위례 그리고 아래쪽에 판교 분당 여기 딱 이어지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앞으로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쉽게 말하면 우리 형이 잘 나가는 거야. 예. 우리 형이 잘 나가면 동생도 좀 끌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집도 새 거고 초등학교도 바로 가까이 있고 예, 지하철역 가깝고 예. 사위분하고 따님 직장 가깝고 아, 요렇게 해서 근데 가격은 좀 쌉니다. 8억 중반대, 예. 8억 중반에서 9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아파트들 중에서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예, 그리고 지금 첫 주택일 거 아니에요. 예, 첫 주택이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 완화도 한다고 하니까 예. 둘이 벌어서 좀 내 집 마련 해놓고 열심히 해서 돈 갚아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10년 뒤엔 좋을 것 같으니까. 아, 예. 근데 제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현대랑 이 아파트랑 해서 한번 자녀분하고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들도 하나하나 분석 도움 드렸지만 조금 더 여유 자금을 보태실 수 있다면 투자 가치 높은 지역 성남에서도 추천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좀 함께 풀어볼까요? 저희는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네. 성북구 석관동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석관동에 10원으로 279-32호 네. 예, 39평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가 위치상으로 어떤지 이걸 어떻게 1가구 2주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고민이 하도 많이 돼서 좀 네, 연락잘 주셨어요. 여쭤- 지금 네. 일시적인 네. 상황은 아니시고 그냥 이주택 상황이신 거죠? 예, 일시적 아니에요. 네, 지났어요.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하나, 단독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석관동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말씀 주셨고 또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단독주택이 석관동의 279-32번지 과연 이거 두 개를 좀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지 투자가치 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하시는 게 신동아 파밀리에 살고 계시고 석관동 네. 여기 거주하시고 갖고 계시는 집이 17년도에 네? 샀어요. 요거 2017년도에 예. 네, 신동아를 2017년도에 그러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지가 돼 계시겠네요. 예. 그죠? 여기 거주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주택 말씀하신 주택은 언제 사셨어요? 그거는 지금 꽤 됐어요? 한 10년 넘었습니까? 아니 한 30년 오우.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됐네요. 예, 그 93년도에 지었는데 그 97년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네. 30년 전 이제 뭐 매수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 그러면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이 석관동에 있는 단독 주택을 고민하시는 거네, 그죠? 네, 네. 요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증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게. 그래서 그럼 세컨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매도냐, 보유냐, 증여냐. 이쪽 지역의 상황은 좀 잘 아시나요?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자, 딸이 보면 장이동에 사구역에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저 대충 위쪽으로.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장위동에 좋은 거 갖고 계시네. 그러면 자, 우리 일단 이 석관동에 요 단독주택을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네. 이 우리 집 아래쪽으로는 지금 신통기획이 돼 있잖아요. 네. 신속통합기획 공모지역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집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통지역에 지금 공모해서 이제 신통으로 어차피 얘네들은 갈 거예요. 우리 아랫블록 쪽은. 아, 그리고 우리 위쪽 보면 석관초등학교 오른쪽 옆쪽으로 보면 이 한천로에 있는 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택하고는 좀 빠져가 있고 그리고 이 돌고지로라고 하는데 길이 여기 돌고지역 6번역 6번 출구 7번 출구 사이로 쭉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큰 대로. 네. 이 대로 건너서 보면 이쪽 지역이 모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네. 즉 우리 집만 빼고 주변이 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집도 되겠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죠? 그러세요? 네. 그런데 불가한 것 같아요. 어떡하나. 왜냐하면 여기서 장 보실 거 아니야. 돌고지 시장 있잖아요. 네, 예. 돌고지 시장이 지금 현대화 작업까지 다 마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즉 시장이라든가 대형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매일매일이 손님들 상대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개발한다라고 하면 보통 허물고 집 짓는데 한 5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5년 동안 손가락 빠는 거예요. 장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가 어디서 조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행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포함된 블럭 자체는. 그러니까 진행이 됐으면 진작 벌써 진행이 됐어야지. 이해되시죠?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발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년이면 굉장히 양도 차이도 클 거예요. 뭐가 네. 됐든. 1억 1억 2천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옛날 5천 번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그 신고 금액이 그렇던데 제가
주고 산 금액은 3억 2억 9,500 주고 샀는데 네. 신고를 그렇게 작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때는 이제 뭐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데 이제 뭐 다운 계약서도 예. 쓰고 뭐 예, 뒤에 예, 팔 때 예. 생각을 그랬던 것 해갖고 같아요. 뭐 예. 그렇게 했던 건데요. 예. 일단 취득 금액이 그렇다는 소린 거잖아요. 취득 금액 2억 9,500. 그러니까 취득 금액이 그렇다는 소린 거. 저는 양도 차익이 지금 그것뿐이 안 된다는 소리로 들어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지금 못 가도 10억 원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예, 금액 자체가 이 단독주택의 가격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몇 억이 훌떡 넘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장위동에도 있고 뭐 여기 신동아도 있고 그러면 다주택자시잖아요. 여보세요? 아, 두 개 다 석관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1주택자는 아니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예, 이 예. 시기에 이렇게 내년 예. 5월 9일까지 중과 완화하는 이 시기에 예. 그냥 매도하셔서 다른 투자처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세금은 무지하게 많이 나. 언젠가는 한번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무서워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얘를 세금이 무섭다고 한다면 평생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올라가건 떨어지건. 그거는 부동산 투자에 세금 의미가 없는 엄청 거지. 많이 나오죠. 네? 세금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매주 나와도 나올 것 엄청 같아요, 많이 세금이. 나와도 번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어디 움직일 어떤 뭐 계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그러면 오늘 저랑 상담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세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나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세금 20% 정도 깎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당한 거죠. 언제까지예요, 그게? 내년 5월 9일까지. 아, 내년 5월. 네, 가족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보셔서 예.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투자처 찾으세요. 아,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쯤 매도해야 한다면 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유예해주는 이 1년 안에 매도 계획을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매도하게 되신다면 그 다음 투자는 꼭 다시 한번 전문가와 검증 받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언제나 활짝 열어둘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예, 제가 그 지역주택을 가입한 사람인데요. 네. 예, 이 고민을 좀 어떻게 네. 그 고견을 좀 들으려고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 아, 주택 조합? 신길동 1367-1번지일 때 네. 4층 여의색당 에코시티 네. 이곳에 2016년 그러니까 네. 6년 전에 네. 제가 4,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아. 그 신호 ENC인가 뭐 하여튼 그쪽에 입금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 이제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던 차에 5월 말까지 해지할 사람은 해지 신청을 하면 아. 새로 추가 가입자를 모집하여서 네. 그 해지 접수한 순서대로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2016년에 4,500만 원 계약금을 네. 이제 네. 5월에 다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말씀 네. 주신 게 이 영등포 신길동의 에코시티, 여의색강 에코시티라는 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네. 여의색강이면 대방역 옆쪽에 있는 걸 말하는 네네, 거고요. 맞아요. 예. 여기 이제 지역주택 조합을 가입을 네. 하신 거예요. 네네. 왜 가입하셨어요? 아이고, 그냥 싸게 내 집 아파트 하나 마련해 본다니까 그냥 덜컥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예. 그냥 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네네. 뭐냐면 무주택자, 예.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네네.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들이 예. 이 사람들을 이제 조합원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 조합원으로 모집을 해서 예.
이 사람들이 내는 납입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계약금이 됐든 중도금이 됐든 이런 돈들을 내게 되는데 이 납입금을 가지고 예.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네, 네.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뭐 공동 구매가 되는 거죠. 네, 네. 공동 구매 형식을 띠면서 토지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택을 짓게 되면 나눠 갖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련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네. 조금 이상하다 싶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요. 예, 예. 어떤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라든가 토지 주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예. 자기들끼리 이제 조합이라는 걸 구성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건설회사 불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분,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뭐 우리는 지금 100명이 살고 있으면 한 200채 지어갖고 100채는 딴 데다가 팔아서 그 이익금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새 집을 같이 올리자. 네.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 정비 사업, 일반 조합이라고 한다면 네.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어디 특정 지역에 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 모으는 거야. 막 무주택자들 그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들 모아가지고 돈 걷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사람들을 여기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원이 그 일반 정비 사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전혀. 이해되세요? 예. 아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용역을 하는 회사들에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지금 시청자님 같은 분들을 외지인들을 막 구한단 말이에요. 예, 예. 조합원으로 해서 네, 네. 말이 조합원이지 그냥 돈 내세요.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이 돈으로 땅 사갖고 집 지어줄게 이거거든요. 본인들은 아직 그렇죠. 조합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돈을 냈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생판 모르는 딴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한대. 근데 이 매입을 95%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땅 주인들이 집을 파냐고. 안 팔죠. 난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와서 나한테 집을 팔라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너 집 줄게. 너도 우리 조합원 가입해.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나는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나는 유주택자야. 조합원의 자격도 아예 안 돼. 그런데 내가 너 못 믿고 내가 덜컥 이걸 팔아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또 그러면 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은 우리 시청자님은 돈만 계약금이다 뭐 중도금이다 얼마 냈겠지 납입금을 냈겠지 시청자님이 가갖고 이 집주인들 만나면서 집 매입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광고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걸 대행해 주는 업무 대행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업무 대행사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도 밥 먹고 예. 생활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생활비들을 다 시청자님이 대 주시는 거라고.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광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관도 짓고 어디 광고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한테 받은 돈 가지고 땅을 매입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것들을 계속 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5월 말까지 접수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할 사람. 결론은 예. 접수하시라고 얼른 해지하시라고요. 아, 예. 이걸 뭐 고민하실 것도 안 되는 거고 여의색강 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까 15층 이하의 아파트뿐이 못 져요. 그런데 거기 막 32층에 뭐 30층 그거 그럴 수 없어요. 그 뭐 종상향 뭐 해야 되는데 예. 쉬운 방법이 아니라고요. 예. 뭐 역세권 정비 사업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 업무 네네네. 대행사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 쉬운 게 예. 아니라고.
아, 예. 너무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 가입 네네. 빨리 해지하세요. 순서대로 내주신다면서요. 아, 예, 예. 그러면 빨리 지금 해서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추가 그 가입자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예, 예. 작년 말에 주택법 개정이 되면서 예, 예.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탈퇴할 수 있게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줬어요. 법으로. 아,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네.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하니까 추가 가입자들 그 사람들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사람들 메꾸려고 광고하는 거라고. 아,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이 큰돈을 묶어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얼른 빠져나오자 조언 드렸으니까 해지 신청 늦지 않게 빠르게 좀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택은 언제든 꼭 전문가와 함께 검증 후에 실행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마장동 세림 아파트인데요. 네. 그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요?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요. 말씀 주신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세요? 예, 예. 네, 살고 계시는 아파트인데 성동구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 언제쯤 좀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마장동에 세림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1년 됐어요. 11년 되셨어요. 예, 예. 지금 재건축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 내년이 23년도죠. 내년 한 중하순께 내년 한 예. 9월, 10월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내년 가을이 맞겠네요. 내년 가을쯤에 예, 예. 아마도 조합 설립이 될 것 같아요. 예. 조합 그럼 설립 설립이 되면 지금보다는 떨어지진 않습니까? 왜 떨어집니까? 그래. 더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아, 예.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지위 양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10년 아, 보유. 10년을 보유하신 거예요? 예, 10년 보유 5년 거주면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나게 되면 당연히 이 마장동은요. 예, 예.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면 저평가돼 있는 뭐 서울에 몇몇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 예. 예. 여기 주변에 이제 좀그 주택 거주하기에는 좀 위해스러운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아무래도 예. 그렇다 보니까 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주변이 얼마나 집값들 비쌉니까? 왕십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마장동 이쪽으로도 하고 뭐 교통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예. 살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새 아파트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한전짜리 뭐 이거 이전해서 뭐 여기 개발한다는 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뭐 맞아요 뭐 예. 여러 계속 오래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현 정부도 한 250만 호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 전국이지 서울에는 아닌 거잖아요. 예. 서울은 그냥 제가 봤을 땐 계속 주택 부족한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집값이 폭락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조정을 받았을 때 하락기가 온다고 해도 폭락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 아파트로 변화되는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아,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아마 좋은 결과 같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그 전농동 동아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딸애가 그 갈아타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다고 그래가지고 딸이 살고 있는데 전농동 동아 아파트. 동아 아파트요. 예. 예. 왜 갈아타려고 할까요? 아 이제 그 회사가 청라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아, 인천 청라로? 마포 쪽으로도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시점을 언제 잡아야 할지 해가지고요. 서울에서 예. 뭐 어떤 아파트가 됐건 서울에서 서울로 갈아탈 때는요. 예, 예. 그냥 현재예요, 현재. 아, 그렇습니다. 현재인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입지보다 떨어지는 입지로 갈아타면 안 되는 거지. 아, 예.
우리 입지보다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거의 뭐 강남, 강북이 구별이 된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같은 가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 우리 집만 예. 전농동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올라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의 집을 보고 있다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마포 집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집 오려면 마포의 집도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내가 갈아탈 때 우리 집이 올라가 있는 최고금이라면 내가 갈아탈 집도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금액으로 타는 거고 예. 우리 집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 저 집도 아직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집인 거니까 그냥 그 현 시점에서 좋은 입지로 갈아타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아, 예. 근데 제 생각에 혹시나 선생님, 네네. 제 소견이 짧은지 모르겠는데 집값이 조정되면은 네. 마포하고 그 저희 딸이 가지고 있는 집하고 그 가격 갭 차이가 좀 덜 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큰 의미는 고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괜찮은 예, 예, 물건 예. 나오면 그리고 요 1년 사이에 예, 예. 요 1년 사이 내년 5월, 9월까지가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적 유예 기간이잖아요. 예, 요 1년 사이에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마포가 됐든 뭐 전농동이 됐든. 예, 예. 그러면 이제 내 선택의 폭이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면 한번 좋은 물건들 해서 또 정부 치고 살면 되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우선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자녀분의 고민 상담까지 도움 드렸어요. 상급지로의 이동은 지금이라도 계획 세우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전달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짧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2385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부평구의 산곡 푸르지오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주택 상황이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부평의 산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거기 뭐 7호선이 이제 연장 개통에 대한 호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인천 자체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될 텐데요. 7호선은 기존에 있던 거예요. 우리 산곡 푸르지오 옆에. 그런데 얘네들이 연장이 되는 게 청라 지역으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청라 지역까지 원래 연장 있다가 서울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청라로 연장되는 건데 우리 집값에 뭔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뭐 7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를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부평구 쪽에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예정돼 있는 물량 자체가 적정한 물량의 4배 이상의 물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급이 될 물건들이 그중에 한 40%가 우리 산곡 푸르지오 주변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거죠.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내에 매도해보시면 좋겠다 조언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저희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내용 좀 접해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집도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새 집 마련 내가 해도 되는지도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방송보다 조금 더 깊게 나눠볼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시간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그냥 열심히 상담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시간적으로 제약도 많이 되고 1대1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은요. 편하게 와서 약 1시간 정도 뭐 그 이상의 시간으로도 충분히 상담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서 콕콕 찍은 어떤 투자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내 집을 지금 어떻게 속된 말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더 맛있는 요리가 될지 또 관리 방법이라든가 또 세금적인 문제 이런 것들 모두 총괄 아우러 가지고 디테일한 상담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아마도 시원한 부동산 어떻게 보면 답변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하셔서 좋은 정보, 좋은 시간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좀 짙어지다 보니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작은 선택 하나하나도 더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의 의견이겠지요. 김종희 소장과 만나서 직접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다시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